안녕하십니까. 김향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문 변호사 되기입니다. 변호사 숫자가 2004년도에는 5,000명이었습니다. 지금 2015년에는 2만 명이 되었습니다. 11년 만에 4배가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가 많은 시대에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동네 구멍가게처럼, 편의점 주인처럼 초코파이도 팔고 땅콩도 팔고 어묵도 팔고 이래가지고서는 몸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을 위해서나 여러분을 위해서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변호사 하면 전문직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변호사라는 그 직업 자체로서 이미 전문가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의사들의 경우에는 피부과, 내과, 안과 등등에서 이미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 중에서도 임플란트냐 아니면 턱뼈, 성형이냐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보철인지. 그러나 변호사는 전혀 그 분야가 나눠져 있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하는 상황인데, 현재 대한변협에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자격을 주고는 있지만 지극히 아직까지는 형식적이고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조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강의를 하는 김향훈 변호사 본인은 변호사 경력 12년 차로서 재개발 재건축 분야를 11년 동안 해와서 이미 그 분야에는 상당한 이름과 노하우가 있고 자신있게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 2, 3년 전에 대한변협에서 매도 청구권에 대해서 변호사 3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상에서 센트로 김향훈, 그냥 김향훈만 치시면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는 전문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문 변호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화는 필요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전문 분야가 없으면 변호사도 아닙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로 전문직이다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할 줄 아느냐,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숫자가 적었던 과거에는 변호사 그 자체로 전문직이었으나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분야가 없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고 버려집니다. 당신 말고도 그 일을 할 사람은 많습니다. 매년 1,800명씩 변호사가 공급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냥 단순한 회사원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하시렵니까?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멍가게 또는 편의점처럼 이 물건 저 물건 다 파는 변호사가 됩니다. 이런 변호사들의 경쟁력은 무한 친절뿐입니다. 경청과 배려, 그냥 얘기 들어주고 잘해주고 전화 받아주고 전화 30분 40분 받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요즘은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이 갑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을로서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굴한 친절, 처량한 친절로 의뢰인에게 끌려다닙니다. 이래가지고서는요, 의뢰인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은 사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의뢰인들은 본인들의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법시험 공부, 로스쿨 공부, 3년 공부 한 번 더 한다는 생각으로 전문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 가는 꿈 꾸죠? 끔찍합니다. 또 가야 되나? 사법시험 본 사람들, 변호사들 다시 사법시험 본다는 꿈 3번, 4번은 꿉니다. 저도 몇 번 꾸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법시험, 로스쿨 공부 한 번 더 한다는 생각하지 않으면 더욱더 잔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없이 시장의 바닥으로 내팽개쳐집니다. 전문화를 이루고 나면 처량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 앞에서 당당해지고 의뢰인에게 다른 곳 가시려면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당신 손해일 겁니다. 라는 자신만만한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잘 맡기세요, 사건은. 그게 서로 좋고요. 지금 나를 잡으십시오. 나한테 요청하셔요. 싫으면 말고요. 라는 당당한 자신감. 그래서 저한테 사건이 왔을 때 당당하지만 그래도 친절을 베푸는 이런 여유 있는 친절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다. 도박했을 때 밤새 도박을 하고 아침에 땄어요. 돈을 따고
가는 친구들한테 택시비 하라고 돈을 주는 그런 여유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화를 위한 4대 조건,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신문에 칼럼을 쓰고 블로그를 만들고 각종 강의를 하고 책을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전문가가 반드시 됩니다. 저는 이 중에 3가지를 모두 다 이루었고 지금 4번째 책 쓰기를 하고 있는데 책이 곧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죠. 사법시험 공부하고 로스쿨 다시 다니는데 3년이 걸립니다. 3년은 투자하셔야 돼요. 당장 1년 만에 되지 않습니다. 3년은 걸리니까 죽었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효과가 잘 안 나오죠. 사법시험 공부할 때, 로스쿨 공부할 때 효과가 바로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아, 이거 괜히 했나 이런 생각 들면서. 하지만 3년은 해보세요. 3년 동안 죽어라 하면 1만 시간을 채우게 되고 1만 시간을 채우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효과가 안 나와도 해야 됩니다. 전문화에 별로 효과가 없는 방법들은 석사, 박사학위,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박제화된 구닥다리 지식들을 대학에서 배우는데 그거 시민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사회는 계속 변화해 가는데 석사, 박사학위는요 10년, 20년 전의 지식입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골프는 그냥 노는 거지 전문화가 아니고 그냥 막연한 영업입니다. 그리고 동창회 침묵회, 이건 전문화와 거리가 먼 하수들의 영업 방식일 뿐입니다. 전문화하고는 전문화의 적입니다. 골프와 동창회 침묵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아하는 분은 한두 번 가시는데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야를 선정해야 되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열심히 해서 뭔가 남다른 노하우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전문화의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아니다 싶으면은 새로운 분야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등등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참으로 어렵지만 한 2-3군데로 좁혀서 그냥 시작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분야 강의를 듣고 단체에 나가고 모임과 회식에 참여하십시오. 처음에는 정말 썰렁하고 해당 업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 그냥 뭐 이렇게 영업하러 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굴하지 말고 친한 척하면서 버티시고 강의를 듣고 모임에 나가고 여행을 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문가인 척하는 뻥을 좀 칠 줄 아셔야 돼요. 뻥을 잘 쳐야 합니다. 너무 심하지 않게 단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정도의 뻥을 치면은 언젠가 들통나지만 사기꾼 정도는 아니면서 범생도 아니면서 사기꾼과 범생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되는 뻥을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뻥을 안 쳐서 문제예요. 칼럼 쓰기, 해당 업계와 분야에는 틀림없이 신문이 있습니다. 뭐 재개발재건축 신문, 뭐 전자신문, 무슨 신문, 업종마다 다 있어요. 그 업종의 편집장에게 어떻게든 다가가서 칼럼을 쓰세요. 칼럼을. 이거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발 해주세요. 미리 써서 보내시기라도 하고. 전문가가 아닌데 칼럼을 안 받아주죠. 그렇죠. 그런데 칼럼을 써야 전문가가 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헷갈리지만 아무튼 문고리 하나 잡고 시작하십시오. 청탁을 하든 뻥을 치든 전문가인 척해서 무조건 쓰십시오. 쓰다 보면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여서 칼럼을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니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생각하십시오. 블로그를 만드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열심히 해서 뭔가 남다른 노하우를 정리해 나갑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면요. 아, 이 상담 왠지 요새 이런 상담건이 많이 오는구나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현존하는 판례 그리고 학설들을 다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만듭니다. 그 솔루션을 블로그에 잘 정성껏 알기 쉽게 매우 쉽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A4 2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올리고 태그를 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금 청산, 뭐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신청 이런 태그를 잘 달고 대법원 사건번호도 넣고 그러면 누군가 그걸 검색할 때 걸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신의 글을 읽게 되고 그 글이 정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면 찾아올 것입니다. 독특한 사건, 그러나 나중에 일반화될 것 같은 사건을 정리하여 글로 정리합니다. 확립된 판례가 없는데,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그건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확립된 판례가 없는데 왠지 자꾸 상담이 들어온 사건을 잘 정리해서 매주 하나씩 글을 올리십시오. 네이버나 구글에서 김향훈 센트럴을 치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 블로그가 저를 지금까지 먹여 살린 그런 겁니다. 제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매우 좋은 제 블로그는 한 7, 8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한번 센트로 김향훈 쳐서 들어가시면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전문화를 위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인드. 절박해야 돼요. 절박해. 전문화를 안 하면 죽는다는
정말 나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빚 못 갚는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약간의 뻥도 칠 줄 알아야 돼요. 절박하면요, 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감당할 만한 뻥을 쳐야 되죠. 나 이미 그런 일 많이 해보았다. 이미 전문가인 척 하세요. 자꾸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나 이미 전문가가 되어 있어. 제가 좀 그거 알죠. 좀 누가 보면 가증스럽지만 해야 됩니다. 다만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사기꾼과 사업가의 차이점입니다. 뱉어놓은 말, 뻥을 지켜내려는 책임감. 어떻게든 메꿔내야 됩니다. 저질러 놓은 것을. 이미 저질러 놨으면 메꿔야죠. 그런데 너무 범생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만 이렇게 내뱉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미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메꿔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억지로. 보통 일을 할 때 그러죠. 의뢰인이 저한테 자꾸 닥달을 하면 알겠습니다. 수요일, 내일 모레 수요일 6시까지 준비서면 써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뱉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게 사정상 너무 힘들어요. 내일 모레까지 줄 수가 없는 시간 관계상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때까지 해내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마감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죠.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썰렁한 영업 현장의 분위기를 버텨내야 돼요. 여기에서 대부분 그 모범생들이 탈락하시는데, 보험 영업사원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전문화를 위한 마인드, 튀는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뭔가 특이한 짓을 해나가야 됩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해도 버티셔야 돼요. 전문가는요, 전문가라는 것은 뭔가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뭔가 독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독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독특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평범한 방법, 공인된 방법, 주변인들이 다 수긍하는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방법으로 또는 하기 싫어하는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달성할 수 있어요. 평범하게 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다 하게 해요. 그래서 아무나 다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지 않고 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해야 됩니다. 범생 기질이 많으면 안 됩니다. 튀어야 살죠. 강의를 하셔야 돼요. 6개월 정도 해당 분야 업무를 하고 강의 자리도요, 억지로 맡으세요. 내 생각엔 나 그 분야 어떻게 할 말도 없고 버벅거리는데 나 이만큼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지? 그냥 맡으세요. 안철수 씨의 강의법, 공부법이 그거라고 하죠. 안철수 씨도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강의 자리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자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도 덜컥 잡는다고 합니다. 강의 자리를.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해요. 그럼 2주 뒤야. 그러면 안철수 씨는 그거를 지금도 책을 보고 열심히 보아서 정리를 하고 찾아보는 거죠. 왜냐?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안철수라는 자기 이름값을 지켜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공부를 합니다. 그럼 2주일 동안 굉장히 효율적으로 치열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주일 뒤에는 짠! 하고 강의를 해내고 밑 빠진 독이 물 빠지듯이 쫙 빠집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안철수 씨의 공부법이죠. 공부법. 강의를 통해서 마감 효과를 갖게 되고 그 마감 효과 때문에 미친 듯이 밀어넣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 마감 효과가 없으면 강의가 안 돼요. 나중에 하지 피곤한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책임감을 강제로 불어넣는 방법. 그것은 뻥을 쳐야 돼요. 그래요. 할 수 있겠습니다. 합니다. 하죠 뭐. 그까짓 것. 이렇게. 강의도 이렇게. 제가 하는 이 강의도요. 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억지로 지금 이거 컨텐츠를 만들어낸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법률신문사에서 이거 빨리 강의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참. 김양훈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강의는 매우 효과적인 지식 전달 수단이고요. 영업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키우는 효과가 있고요. 설득력, 전달력 훈련의 최고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체가 체계화 되고 강의를 잘하는 변호사 치고 수임 못하는 변호사가 없어요. 강의를 잘하면 강의 훈련을 많이 해두면 상담할 때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책을 쓰셔야 되죠. 이게 책 쓰기가 이제 전문가가 되기엔 아주 어떤 경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분야의 책을 쓰면 전문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다만 허접한 책을 쓰면 본인도 고생하고 힘든데 이 책 쓰기는 전문가가 되기 시작한 1년 차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한 2, 3년 차 돼야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책을 쓴 것은 해당 분야 진정한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을 쓸 정도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초반에 어설픈 상태에서 책을 쓰려면 힘 안 빠지고 시간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칼럼을 써 나가는 형식으로 일주일에 칼럼 하나 쓰겠다. 그래서 칼럼 신문에서 안 받아주면 내가 그냥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내 스스로. 블로그에 자꾸 올리면 누군가는 그걸 보고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자, 어떻게 전문화를 하는가? 특정 분야를 매우 열심히 하다 보면, 자, 지금 어떤 분야를 새로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는 열심히 해보세요. 특정 분야를 매우 열심히 하다 보면, 아, 이 부분은 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매우 미묘하고 섬세한 특수 분야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변호사로서 한 2, 3년째 매우 특수한 분야를 하다 보면 그 미묘한 흐름과 업계의 현실과 하급심 판례의 흐름, 그리고 입법의 동향, 그 미묘한 과정을 매우 잘 알게 돼요.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부장판사님, 고법부장판사님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대형 로펌의 어떤 변호사님보다도 조금 더 알게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지식이 아니라 현재 약간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우리나라의 그 업계 현황과 하급심 판례의 미묘한 흐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왠지 더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게 전문화의 시점이죠. 그거를 잘 정리해서 칼럼으로 올리세요. 칼럼으로.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판례 변경, 재판 관행의 변경, 입법의 흐름을 주시하다 보면 이러한 종류의 사건만큼 내가 그 특유의 메커니즘을 잘한다라는 깨달음의 순간이 오고 그걸 잡아서 자신의 고유한 콘텐츠로 만들어냅니다. 신문 칼럼 강의안을 작성하고 올리세요. 어떻게 전문화를 하는가? 촉각을 세우고 사회 흐름을 잘 관찰하십시오. 관심 분야의 책을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전반적인 특수 분야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특수한 분야를 일반인에게 설명하시려면 이 특수한 분야가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근데 도대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시간 문제에 봉착합니다. 뭐 좋은 얘기죠. 잘하고 뭐 칼럼도 쓰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좋은 얘기인데 그걸 언제 다 합니까? 그러니까 골프 치지 말라는 얘기죠. 골프 치지 마시고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 효율성 어떻게 하죠? 시간 관리를 잘 하시려면요. 스케줄을 막 무지막지하게 쥐어짭니다. 엄청나게 스케줄을 만들어내세요. 시간을 막 5분, 10분 단위로 빽빽하게 해요.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요. 이 중에서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스케줄을 빼내게 돼요. 어마어마한 스케줄 그냥 밀어 넣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빼내게 됩니다. 글쓰기, 강연하기, 상담하기, 뭐 이런 동영상 찍기 같은 걸 하다 보면 아, 이거는 빼야 되겠다. 나머지 거 빼게 됩니다. 효율성을 도모하게 됩니다.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스케줄을 잘라낸다. 이렇게 됩니다. 골프, 술, 의미 없는 만남, 결혼식, 이거 토요일에 일요일에 한낮을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돈만 붙이면 맙니다. 그냥 돈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돈이에요. 돈 받고 와서 밥 안 먹고 가주시면 얼마나 고마워요. 밥값 안 들잖아요. 예. 전문화를 위한 4대 조건 다시 한번 아까 나온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신문에 칼럼을 쓰시고 블로그를 만들고 블로그를 정성껏 잘 관리하십시오. 강의를 하시고 어느 정도 전문화가 되겠다 싶으면 책 쓰기를 하세요. 3년은 걸립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해야 되시고 효과가 안 나와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분야를 선정하느냐는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정말 이 분야는 돈이 안 되는 분야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다른 분야를 찾아 나서야죠. 다른 분야를 찾아 나서시려면 강의, 단체 부지런히 들으세요. 1년에 저는 11년 전에 부동산 강의로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강의료만 1,000만 원을 썼어요. 그 돈 아끼면 안 돼요. 1,000만 원 쓰시고 뭐 쓸데없는 약속 다 접어두시고 고시 공부한다. 로스쿨 다닌다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전문화가 되고요. 인터넷에 해당 분야를 딱 치면 자신의 이름이 쭉 나올 정도가 돼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유명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자기 이름을 올릴 정도, 그 정도가 돼야 되고 어디 강의에 나갈 정도, 그 정도 강의 제가 하죠 라는 정도가 돼야지 전문가가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전문화되기, 전문 변호사가 되어야지만이 생존할 수가 있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의,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죠. 맨날 뭐 동네 구멍가게 역할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사건 해결을 잘하는 그런 의뢰인, 그런 변호사가 돼야지 국민과 본인에게 모두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